자, 오늘 주제는 신뢰도입니다. 저는 제 전공상 정부 신뢰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같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신뢰도가 낮은 정부의 경우에는 그 정책의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꼭 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게나 기업에도 이제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런데 저는 크게 다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이제 책임성이거든요. 일관성 얘기부터 하죠.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놀이 헥헥거려. 너 여기 내려가 있어. 너는 공부 못하잖아. 다니 내려가 있어. 냉이만 있어 여기. 어느 날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은 학생들이 막 아우성을 치겠죠. 그래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해올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음 시간에 가서 제가 제 목적은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것이었으니까 오늘 시험 안 본다 이러면은 이제 다소 호탈하겠지만은 그래도 시험 보는 것보다 안 보는 게 나으니까 애들이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같은 식으로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이렇게 예고를 불시하면은 일부 학생들은 조금 의심을 하겠죠. 그래도 이제 상당수 학생들은 공부를 해올 겁니다. 또 막상 다음 시간 가면은 제가 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시험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제가 똑같은 시기에 시험 공지를 한다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안 믿겠죠. 그래서 이제 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정책을 폈는데도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일관성이 없고 그 결과로서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책 효과가 낮아진다, 이런 중요한 사례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거로 보면은 이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죠. 제 책에도 한 장을 이제 제가 써놨거든요. 몇 장, 냉이야, 넌 책 다 읽었잖아. 15장쯤 아마 될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얘기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시 일관성이거든요. 정책을 한 28번 정도 바꾸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부동산 정책이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 했다가 어려우면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데, 너무 자주 바꾸면은 설사 나중에는 좋은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만큼 일관성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 transparenc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 그러니까 좀 투명하지 않고 밀실에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정책 자체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제 이럴 때 이제 언급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실제 우리 집 전화번호 끝번호가 928입니다. 요즘은 이제 치킨을 전부 다 배달 앱으로 시키지만은 예전에는 전화를 많이 했거든요. 한동안 우리 집에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집 뒷번호가 우리 이사 오기 전에 집이 치킨집이었던 것 같거든요. 9282. 이 번호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집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리튀김집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걸 왜 당신 혼자 만드느냐 이렇게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제 투명한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다른 예는 이제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외환 보유고 달러 보유액을 풀어가지고 이제 환율 방어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블룸버그 통신이 실제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외국 자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이 투명성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정책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제 어떤 그런 과정에서. 또 최근 예로 보면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역시 중요하니까 상생 임대인인가 착한 임대인, 소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하나 그러니까 원래 있던 제도인데 이제 그런 제도를 좀 강조해서 내놓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건물주가 이제 그 임대료를 5% 이상 안 올리면은 이제 착한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그러는데,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복잡한 정책, 그게 사실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정책은 실제 유인 효과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더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책은 좀 단순하고 투명한 것이 훨씬 좋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책임성, accountability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그 요인이거든요. 뭐 실제로 가게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제 멋대로 치킨집 하다가 다니야 이거 여기 있어 치킨집 하다가 이제 그 오리튀김집으로 바꿨다고 하면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기업의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은 이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예산을 딸 때는 그냥 서로 많이 따가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예산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굉장히 덜 하거든요. 사실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예산을 쓰고 어떻게 정책을 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떤지 그런 거를 잘 살펴보아야지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이상 세 가지 일관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이것이 이제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사람 식구나 개 식구 사이에서 신뢰도가 거의 바닥입니다. 사람 식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년 한 해 한 권씩 책 쓴다고 그랬다가 이제 전혀 못 지키다가 이제 올해 겨우 한 권 나왔고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그 산책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들이 산책 갔다 왔지? 산책.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약속한 날에 강아지들이 와서 저한테 산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 강아지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tomorrow예요. 제가 산책 가자 그러면 tomorrow 내 약속할게 tomorrow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들이 되게 싫어해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땡이야? 다니 올라와. 인사해야지. 밥 먹었어. 자. 오우씨. 남았을 때.